그 사랑의 느낌이 뭉텅이로 그냥 쓱 뽑아져 나갔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빈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때때로 살면서 어떤 감정을 느껴요? 외로워요? 공허해요? 혼자서만 도태되어 있는 그런 외톨이 같은 느낌, 고독감, 혼자가 될 것만 같은 두려움, 이미 혼잔데, 그리고 이런 혼자가 된 나에 대한 비참함, 너무 이 빈틈이 크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식으로 결핍을 이끌려고 하냐면, 가장 먼저 나와 비슷하게 생긴, 나와 말도 통하고 나와 형태도 비슷한 사람들한테 많이 애착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이 허기를 채워주길 바래요. 그리고 내 부모가 나한테 이 사랑을 채워주길 바라고요. 나아가서 얼굴도 잘 모르는 다수의 사람들이 자기한테 진한 사랑을 주기를 바랍니다. 정말 재밌는 게요. 여러분들이 정말 완벽한 부모 밑에서 사랑받으면서 자라고, 여러분들이 완벽한 학창시절을 보내서 주변 사람들, 선생님이나 친구들한테도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았고요. 자기가 낳은 그런 자식들과 또 가정을 꾸려가지고 가정 내에서도 안정감 찾았다고 해봅시다. 그런데도 허기가 집니다. 그런데도 애정이 고파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서운해요. 삐지고, 토라지고, 화내고, 때때로 공허하고, 때때로 내가 혼자 외톨이가 된 것 같고,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 이런 소리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 상황이 되면 그래도 허기진 자신을 자신조차 이해를 못해요. 왜 허기지지? 그래서 이 마음에서 오는 이 결핍은요, 절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시금 이 삶에 태어나기 전에 원래 본인의 상태로 회귀를 하거나 그 부분에 대한 감각을 다시 깨우지 않는 이상 복구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아실현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고 많은 애정을 받고 많은 보살핌 받아도 이건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정결핍 상태에 빠지는 건 전혀 이상하지 않고요. 시달리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은 때때로 그런 상태에 시달렸을 때 내가 어렸을 때 사랑을 못 받아서야, 내 주변에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서야 라고 이렇게 한탄하시겠지만 사실 그것과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런 환경이 여러분들을 더 힘들고 더 갈증나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갖춰진다고 해서 갈증이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들은 조금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그런 해결책을 가지고 이 상태를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치유법을 얘기를 해드리기 전에 이 애정결핍 상태가 너무 심각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결핍을 채우려는 욕망 때문에 오히려 소통이 단절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랑이라는 거는 연결성이기 때문에 연결이라는 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제 어떤 정보를 접속해서 입력받는 거, 그리고 내가 입력한 정보가 송출이 되는 거, 이게 연결이 되었다고 봅니다. 전화도 마찬가지로 내가 전화를 걸었어. 근데 상대방한테 내가 말만 할 수 있고 상대방의 말을 내가 못 들으면 연결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말을 하는데 내가 말을 하는 것들이 전달이 안 되면 연결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연결이라는 거는 내가 상대방에게 전달을 하면서 상대방도 나한테 전달을 하는 이 쌍방의 연결이 진짜 연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완전한 연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랑도 마찬가지로 내가 보내면서 상대방도 보내는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사랑에 대해서 잘못 배웠어요. 사랑은 누군가 나한테 주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라는 거를 모르셨습니다.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 교육을 여러분들이 유년 시절에 운 좋게 받았다면 모르겠지만 받지 못한 분들이 훨씬 많고요. 받았다 한들 그래도 남한테 받는 게 사랑이야 라고 생각을 하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대할 때 있어서도 난 사랑을 받고 싶어, 받아야 해, 내가 주는 건 의미가 없어, 내가 주면 손해야, 이런 편견을 가지고 계셔서 결핍이 심하면 심할수록 받으려고 하고요, 주려고는 안 하고요, 주었더라도 돌려받기 급급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연결이라는 게 그렇게 그냥 주면은 바로 상대방이 딱 돌려줘가지고 딱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섬세하고 복잡한 영역이에요. 연결을 하려면 적어도 상대가 어떤 상태인지 정도는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저쪽에다가 낚싯대를 던지면 무조건 연결되는 줄 알아요. 그냥 내 딴의 사랑을 딱 던진다. 그럼 상대방이 나한테 받은 만큼 주겠지. 또는 받은 것보다 더 주겠지. 이렇게 착각을 해서 내가 진심을 줘도 사람들이 들려주지 않아요. 억울해요. 막 이렇게 하시는데 연결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기민하게 나 외에 다른 주변의 것들을 관찰하고 살펴보면서 아주 섬세하게 해야 되는 교감이에요. 제가 말하는 소통 또는 교감은요, 언어적인 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분위기가 좋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상대방하고 반드시 교감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말해서 무슨 대화를 나눴다고 해서 깊은 대화를 나눠야지만 꼭 교감이 되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오랫동안 동고동락한 가족들과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눈빛만으로 서로 이제 딱 이렇게 통하는 느낌 있죠? 그런 게 교감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굉장히 기민한 에너지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 느낌이기 때문에 이 느낌을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살펴봐야 되고 아주 기민하게 아주 섬세하게 상대방하고 연결하려는 시도를 해야 되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서툴면 서툴수록 많은 시도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핍이 심한 분들이 주변과 언어적인 소통도 안 되고요. 감정적인 이런 교감은 더더욱 안 되는 이런 현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필연적으로 에너지 뱀파이어가 된다. 자, 에너지 뱀파이어라는 단어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좀 많이 쓰이는 단어라서 아실 거예요. 에너지 뱀파이어가 하나의 형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다른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하면서 그 사람들을 자기 입맛대로 길들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자기 옆에 붙들어 두면서 지속적으로 자기한테 어떤 애정이나 어떤 관심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공급할 수 있도록 사람을 자기 옆에 두려고 하는데 그냥은 못 두겠으니까 꼭두각시로 만드는 이런 종류의 에너지 뱀파이어도 있고요. 아니면 사람들한테 계속 매달리고 애착을 가지고 주인공이 되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의 경쟁자가 될 것 같은 사람들은 다 깎아내리고 뒤에서 욕하고 분위기 몰아가고 정치질 해가지고 내가 이 구역에 계속 사랑받을 수 있는 독보적인 주인공이길 바라는 이런 상태이기도 하고 또는 가정 내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자기가 힘든 걸 어필하면서 자기를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알아주길 바라는 그런 증상들, 그러니까 에너지 뱀파이어라는 상태가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누구나 기회만 붙잡으면 자기의 결핍을 채우려고 합니다. 주고받는 사랑이라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받는 사랑에 집착하다 보니까 애정 또는 진심, 교감, 소통이라는 게 굉장히 거래적인 이미지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애정을 주면 굉장히 턱을 빳빳하게 들면서 내가 이만큼 애정을 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야지 라고 상대방한테 윽박을 지르거나 그런 압박감과 기대감을 은연중에 노출을 해서 쉽게 토라지고 폐악질을 부리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낸다던가 그래서 관계가 어떻게 되게요? 최악으로 흘러가겠죠. 아니면 내가 준 애정에 대해서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너무 큰 박탈감을 느낀다던가 또는 반대로 상대방이 준 애정에 대해서 내가 돌려주지 못한다고 죄책감을 느낀다던가 좀 이런 식으로 세상이 건강한 사랑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지 못했 보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은 거래다. 사랑은 동전을 딱 100원 넣으면 내가 100원어치를 돌려받는 그런 거래다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여러분들이 성인이시라면 아실 거예요. 그게 내가 100원 넣으면 딱 100원짜리가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그 다음에 또 어떤 증상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사랑을 남한테서 얻을 수 있다고만 착각을 해요. 이 안에서 만들 수 있거든요. 이 안에서 만들 수 있다는 걸 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 내면을 방치합니다. 사랑이 외부와의 연결성인데 외부와 연결이 되려면 일단 날 깨워야 돼. 날 깨운 다음에 외부와 날 연결시켜야 됩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필연적으로 자기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불씨를 키울 수 있는데 이걸 모르다 보니까 나는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고 내 안에는 쓸모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나는 그 방치. 나는 남들한테 사랑받기 좋은 모습을 해야 돼. 사랑은 밖에서만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사랑받기 괜찮은 외모인지 사랑받기 괜찮은 능력인지 사랑받기 괜찮은 성격인지를 스스로 판단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자기 혐오에 빠지게 돼요. 넌 사랑받기 적합하지 않은 성격이야. 나 자신이 사랑받기 적합하지 않은 인간이라서 너무너무 싫어. 내 자신이 싫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받기 좋은 그런 매개체로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사랑받기 적합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거야. 이런 정말 냉소적이고 굉장히 불건강한 그런 마인드를 갖게 되고 그리고 이걸 또 좋게 포장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사랑받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다. 사랑받고 인정받는 인생이 멋진 인생이다. 이딴 말을 자기 가치관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다 애정결핍 환자입니다. 정말 심각한 상태예요. 아주 단단한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떤 거냐면 절대로 자기 내면에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믿고 있는 거야. 사랑은 자기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외부에서만 얻어야 된다고. 사랑은 이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은
바깥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랑은 여기서 깨워야지, 그래야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간에 자급자족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급자족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세상과 연결입니다. 자급자족도 안 된 사람은 절대로 연결 못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외부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사랑받기 위한 껍데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자기 자신을 홀대하고 나와의 연결성이 끊기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세상과 연결되려면 일단 나 자신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나 자신과 연결이 된 상태에서 세상과 연결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내 내면을 돌보지 않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고 내가 어디가 어떻게 아프고 힘든지 알지 못한다면 나와의 연결성이 굉장히 많이 흐려졌거나 거의 끊어졌다시피 한 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나 자신과의 연결성입니다. 이걸 통해서 나의 내면과 교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연결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 첫 번째 교감을 연습을 함으로써 타인과 어떻게 교감을 해야 되는지도 자동적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나 자신과 교감도 잘 안 되는 사람이 타인과 교감을 하는 건요, 절대로 건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못하거나요. 그래서 착한 아이 컴플렉스 이제 걸리신 분들이 대부분은 보면은 사교성이 좋습니다. 이제 외부에 정말 발도 넓고요.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요. 근데 그분들의 삶이 굉장히 버겁고 힘들고 인간관계가 다 상대방한테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과의 교감을 연습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타인과의 교감에서도 삐꾸가 나는 거예요. 나 자신과의 연결성이 건강하게 잘 진행이 되었을 때 그거에 대한 인식을 좀 더 확장시켜서 세상과 연결을 하면 건강하게 교감을 할 수 있는데, 교감을 한 게 아니라 헌신을 한 거죠. 외부와 헌신을 해서 다 맞춰준 거고 서로 동등한 이런 관계를 맺은 게 아니라 일방적인 헌신과 일반적인 맞춰주는 이런 것들을 교감이라고 착각을 해서 이제 불균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애정 결핍에 휘둘리고 남들한테 애정을 갈구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좀먹습니다.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내가 사랑받지 못한 거는 내가 이렇게 생겨먹어서야, 이렇게 못나서야, 막 이러면서 자기 자신 좀먹는데 문제는 주변 사람들도 좀먹습니다. 어떤 식으로? 사랑을 더 줘. 왜 조금 주는 거야? 어제 이만큼 줬으면 오늘은 이만큼 줘야지.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줘야지. 마음이 식었니? 너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거야? 날 존중하지 않는구나. 너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친구든 연인이든 가족이든 계속해서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주장할 만한 트집을 잡아요. 왜? 제가 아까 말했죠? 이 우주와의 연결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허기를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허기를 상대방이 조금 더 완벽하게 해주지 않아서라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핑계를 대는 거죠. 네가 조금만 더 내 비위를 맞춰줬으면, 조금만 더 섬세하게 사랑을 줬으면, 조금만 더 크게 사랑을 줬으면 내가 이렇게 불만족스럽지 않았을 텐데 제대로 좀 할 수 없겠니? 이러면서 상대방을 들들들 볶는 거죠.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랑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없습니다. 없고요. 있다고 할지라도 금방 흔들리겠죠? 금방 여러분들 손에서 빠져나갈 겁니다. 그건 굉장히 불균형한 관계이기 때문에 오래 지속될 수가 없어요. 어그러집니다. 흩어집니다. 깨집니다. 그 인연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이걸 잃게 될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과도한 불안과 초조, 내가 계속해서 사랑받기 더 나은 존재가 돼야 된다. 막 얼굴을 뜯어고친다던가, 몸매를 가꾼다던가, 사랑스러운 행동을 해야 된다던가, 성격을 뜯어고친다던가, 능력을 키운다던가 해서 내가 지속적으로 애정과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불안과 초조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자아실현에도 큰 방해가 됩니다. 자아실현이라 함은 내 안에 있는 어떤 목표와 꿈을 세상 밖에 펼쳐 보이는 거고, 세상 밖에 펼친다는 뜻은 다수의 사람들한테 박수와 호응을 받고 그들에게 뭔가 내가 의미 전달을 하고 가치 교환을 한다는 뜻이에요. 내 꿈이 누군가한테 이롭게 된 다음에 그 이로움에 대해서 내가 박수를 받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는 거. 이게 결국에 자아실현입니다. 자아실현이라는 건 다수의 사람들과 연결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결국에 여러분들 삶에서 이 연결성이 회복이 되지 않고 사랑이라는 게 뭔지 모르면 자아실현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내가 연애할 때 또는 가정을 꾸릴 때 내 애정 결핍이 흠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애정의 결핍은 여러분들 인생 전반을 지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결핍은 계속해서 작동을 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 비즈니스를 할 때, 뭔가를 배울 때 여러분들은 순수하게 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합니다. 이 공부로 성공해서 사람들이 박수를 받을 거야. 내가 어떤 꿈을 가집니다. 내 인생의 목표를 이뤄서 나는
이 세상에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거,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 사람들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증명시켜 보일 거야. 친구를 만날 때에도 내가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까 다수의 나랑 비슷한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속해 있다는 그런 안정감을 느낄 거야 라는 등 모든 행동을 할 때, 어디를 갈 때, 누구를 만날 때 여러분들은 순수한 의도로 그걸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애정과 그런 보살핌을 받고 관심을 받는 거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본래의 목적을 까먹습니다. 내가 이 목적을 실현하는 데에 무엇에 집중해야 되고 무엇에 신경 써야 되는 걸 까먹고 어느 순간 이 나의 꿈이, 나의 직업이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애정을 받는 하나의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관심과 애정을 받는 거에만 혈안되어 있다 보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애정을 받는 거에만 혈안되어 있다 보니까 연결되어야 된다는 걸 까먹습니다. 전혀 교감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자아실현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내가 연결에 실패했구나 라는 깨달음이 아니라 왜 날 사랑해주지 않는 거야? 라고 외치면서 두 가지 증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세상이 날 사랑해주지 않아서 세상에 대한 원망, 사람들에 대한 원망, 사람들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 또 한편으로는 내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서 그렇구나라고 내 자신을 굉장히 평가절하하고 비난하고 트집 잡고 자기를 혐오하는, 사랑스럽지 않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기 자신을 혐오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전반에 이 애정 결핍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앞으로도 끼치게 될 것이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커질 겁니다. 왜냐? 타인과 나, 세상과 내가 연결되는 이 느낌에 대한 감을 잡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자꾸만 사랑을 얻고 사랑을 주고받으려는 그런 시도에서 실패할 거예요. 그리고 그 실패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엉뚱하게 자기 자신을 탓하겠죠? 아니면 세상을 탓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더 그 결핍에 매몰되면서 주변을 둘러보는 시야가 좁아지게 될 거예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애정 결핍을 방치했을 때 여러분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잘 둘러보세요. TV에 나와서 겉번지르르하게 살면서 막 저는 행복해요라고 막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서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 평범하게 하루를 보낼 때 그들이 진솔하게 느끼는, 그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그들의 삶의 모습, 가까운 가족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결핍에 시달리고 그걸 자기도 모르게 외부에서 채우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본질에 비껴나가는 그런 실수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심지어 여러분들 자신조차도